저는 프로그래밍하는 개발자이면서 고객 응대도 하고 새로운 먹거리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서 검토, 각종 행정 처리까지 모두 혼자 해야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다른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니 열심히 죽어라 한 것 같은데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이 책에서 소개한 타임박싱이라는 시간관리 개념을 알고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완전히 몸에 뵐 수 있게 습관화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결국 타임박싱이 당연하게 삶에 들어오면 복잡한 업무나 수많은 책임 중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결정하고 차분하게 해냄으로써 불안을 없앨 수 있습니다. 타임박싱은 시간 관리하는 방법인 동시에 아주 강력한 사고방식인데요.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습관이 되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타임박스 개념을 활용한 스케줄 관리는 어떤 형태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요. 앱이나 웹 서비스를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아이패드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관리하면 번거로운 반복 작업이 확연히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고요. 결국 기록을 하다 보면 나만의 데이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검색하기가 된다는 건 오프라인 다이어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등의 태블릿에 펜슬로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링크 기능의 편리함 때문에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앱을 쓰는 것처럼 터치 한 번으로 다이어리 내에서 펼쳐보고 싶은 곳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면서 오프라인 다이어리 감성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타임박싱은 할 일 목록과 일정표를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알게 모르게 다이어리나 스케줄러를 쓰는 분들은 타임박싱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일은 원하는 때 끝내지 못한다면 타임박싱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임박싱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나는 할 일과 온갖 아이디어에 대해 모두 쏟아놓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놓치는 것 없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중에 긴급성에 대해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빠지는 게 생기면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급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 기억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기억을 믿지 말고 적으세요. 두 번째, 쏟아놓은 목록을 재료 삼아 관리 가능한 덩어리로 바꿔주고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하루 기준 2개에서 최대 3개까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완료해야 할 항목을 고릅니다. 여기서 관리 가능한 덩어리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한 덩어리당 소요시간은 최대 반나절, 가장 이상적인 길이는 2시간 정도 쓰면 완료할 수 있는 일의 크기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루, 그 하루 안에 더 잘게 분배해서 넣습니다. 이때 그냥 넣으면 안 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팁들을 잘 활용해서 완료하는 것들이 점점 쌓이면 내 자신감과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직접 하루를 타임박싱 해볼게요. 우선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어디에서든 되는데요.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할 거고요. 아이패드에서 특히 필기를 할 수 있는 앱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앱스토어 부동의 유리 굿노트로 타임박싱에 대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타임박스 속지인데요. 이쪽에 모든 떠오르는 할 일과 아이디어 등을 모두 쏟아냅니다. 타임박싱에서는 쏟아내는 과정에 적당한 때를 2가지 추천하는데요. 하나는 잠들기 전 다음날의 스케줄을 생각하며 써내려가는 건데 이 시간대에 쓰면 자는 동안 뇌가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루 일과 시작 전 15분을 투자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장점은 맑은 정신에 할 수 있고 이때 결정된 것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모두 쏟아놓은 것들 중에 관리 가능한 단위로 묶어줍니다. 5분 안에 끝날 것들은 몇 개를 뭉쳐서 잡일로 처리해도 좋은 방법이고요. 덩어리가 너무 큰 건 반나절이 넘어가지 않는 단위로 조정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오늘 꼭 처리해야 하는 3가지를 고릅니다. 덩어리가 크다면 2가지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3가지 중 자신만이 아는 난이도나 긴급도가 있을 거예요. 어렵고 하기 싫은 긴급한 것을 가장 위에 배치하고 차례대로 해나가며 하루가 점점 쉬워지는 방향으로 실천하기를 추천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에너지나 상황이 다르니 순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시간을 배치할 때 이미 잡혀있는 일정을 고려해 넣어야 하는데요. 이때 스케줄 덩어리를 30분 혹은 1시간 단위 업무로 분할해 넣는 것이 집중도를 높이는 비법입니다. 구글 직원들이 생산성을 위해 써서 유명한 구글 타이머라고 불리는 시계가 최대 1시간까지 맞춰져 있는 이유가 바로 몰입도 때문이에요. 아침에 스케줄을 짤 때 러프하게 타임박스를 그려놓고 실제 하루를 보내며 실천하면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시작과 끝이 47분, 32분 이렇게 인지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30분, 1시간 등 딱딱 떨어지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에 대한 강박을 우선 버려야 합니다. 밀릴 것 같으면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품질을 조금 떨어뜨려 완성하거나 그러기 어렵다면 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추가 시간 30분을 더 주는 거죠. 타임박싱이 익숙해져 점점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관리 가능한 덩어리들이 완료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 시간에 대한 감이 함께 늘어납니다. 이건 내 자신한테 엄청난 안정감을 주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다면 신뢰를 주게 되죠. 이 작업은 얼마나 걸려?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패드를 통해 기록해두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니 어떤 태스크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과거의 나의 기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해보는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장점을 나열하자면 너무 많은데 타임박싱의 꽃을 하나만 더 얘기하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즉 계속 미루고 못했던 것들을 해볼 기회를 만든다는 점인데요. 바로 다 쏟아내기 과정에서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누굴 챙기거나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적어놓으시고요. 타임박싱은 적는 과정에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씨앗 역할도 하는데요. 변하는 외부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가 뭘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타임박싱에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된다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미래의 어딘가에 하나씩 타임박싱에서 넣어볼 수 있게 됩니다. 타임박싱을 1년간 해볼 수 있게 아이패드 굿노트 속지 다이어리로 만들어봤는데요. 아이패드뿐 아니라 갤럭시 탭에서도 이용 가능하고요. 굿노트 이외에 플렉스 등의 필기 앱에서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과 본문에 적어 놓을게요. 속지 구매를 위해선 사이트 가입이 필요하고요. 속지 구매를 하시면 포인트도 드리고 있어요. 구매하신 분은 회원 등급이 다음날 열정 성장로로 바뀌게 됩니다. 유료 구매까지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 여러 혜택을 더 드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원 등급을 구분하게 되었어요. 먼저 상품은 두 가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날짜용과 만년형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날짜용 옵션을 고르면 만년형 다이어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날짜용은 2025년에 대한 날짜가 모두 적혀 있고 날짜에 따라 링크도 모두 걸려 있어요. 반대로 만년형은 한 달 달력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 복사해서 날짜를 수동으로 기입해서 쓸 수 있게 날짜 칸이 모두 비어져 있어요. 또한 링크도 수동으로 걸어줘야 하고요. 먼저 날짜형 설명드리고 만년형도 이어서 사용법 설명드릴게요. 필요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표지에 2025년 한 해 기대하는 바나 목표를 적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달력이 이어지고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달 기준으로 중요한 것을 적어 놓습니다. 달력에서 한 주 단위로 링크가 걸려 있어요. 링크를 누르면 해당 주간 스케줄로 가고요. 다시 위에 달력을 누르면 달력으로 돌아갑니다. 또 주간 스케줄에서 날짜를 누르면 해당 날짜의 타임박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날짜별 타임박스에서 월 달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주간 계획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다이어리의 엄청난 장점인데요.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와 숲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하루를 잘 보내고 나에게 인증 도장을 찍어줄 수도 있는데요. 속지와 함께 제공되니 참 잘했어요 도장으로 나를 칭찬해주세요. 만년형은 한 달 플래너로 되어 있어요. 만년형인 특성에 따라 날짜가 비워져 있어서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에 해당 월의 날짜를 기입해 주셔야 해요. 우선 만년형 다이어리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해당 월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표지에 연도와 날짜를 적어주고요. 월간 계획에도 날짜를 모두 채워줍니다. 날짜형에는 링크가 올려 있는데요. 만년형에는 직접 걸어야 합니다. 거는 방법은 쉬운데요. 첫 주는 1주간, 두 번째 줄은 2주간, 이렇게 되면 첫날은 1주간 계획으로 넘어가야겠죠. 날짜를 눌러주면 편집 메뉴가 뜨는데요. 링크 추가를 눌러줍니다. 두 번째 링크 설정을 눌러주고요. 문서, 이 문서에서 페이지 번호를 넣어줍니다. 1주간 계획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간 계획에서도 날짜를 추가해주고 해당 날짜에 타임박스로 가는 링크를 걸어줍니다. 해당 날짜에 타임박스로 가서 날짜가 없으니 입력해주고요. 그런데 만년형 타임박스는 한 달용으로 제작되어 복사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를 거는 것이 오히려 잔손이 초반에 많이 가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1년치의 날짜형 다이어리처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 축소판을 보면서 바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월간, 주간 데이터이고요. 여기 31일치 타임박스이고 뒤에 자유노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소개한 타임박스 플래너 사용할 때 썼던 아이패드 굿노트 필수 기능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굿노트 그냥 쓸 때도 유용한 내용이니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려요. 먼저 손글씨인데요. 자신의 글씨체가 마음에 드는 분들은 펜으로 그냥 써도 됩니다. 손필기체도 검색해서 다 인식이 되거든요. 저는 앞쪽에서 보여드렸듯이 손글씨체에 폰트를 쓰는데요. 설정 방법은 위에 손글씨를 집중적으로 다룬 영상을 참고하세요. 손글씨체 폰트를 쓸 때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데요. 필기를 하고 특정 글자가 틀려서 다시 쓰고 싶을 때 펜으로 그으면 선택이 되고요. 다시 쓰면 됩니다. 지우고 싶다면 지그재그로 그어주면 되고요. 띄어쓰기 하고 싶으면 위에서 아래로 그어주고 붙이고 싶다면 아래에서 위로 그어줍니다. 오프라인 다이어리의 경우 전날 썼던 것 중에 다음날 다시 활용하려면 다시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굿노트에서는 다 쏟아내기해서 적었던 것들 이렇게 복사해서 다음날 붙여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 전체로 옮기고 싶을 때는 올가미를 쓰면 되는데요. 옮길 곳을 선택하고 이동하면 됩니다. 타임박싱을 칠할 때 시간을 배정하다가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지만 손가락 2개로 2번 터치해서 언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다이어리를 살 때도 내 스타일로 예쁜 거 사면 더 잘 기록하게 되잖아요. 아이패드 속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하이라이터 색깔은 형광색인데요. 저는 약간 고급스러운 형광펜 색깔로 세팅해놨어요. 제가 세팅한 값은 블로그에 적어두었고요. 본문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하시면 돼요. 세팅은 컬러 코드 값을 입력하고 프리셋에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순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삭제하려면 색상 선택 후 편집을 누르고 다시 색상을 눌러줍니다. 색상 제거를 선택하고요. 이곳에 표시된 값을 삭제하려면 선택하고 왼쪽 설정을 눌러 선택한 슬롯 제거를 눌러줍니다. 스티커를 구성해두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진을 누르고 다운받았던 그림 파일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그림에 터치를 하고 자르기를 누릅니다. 알맞게 맞추고 완료를 누르고요. 알맞은 사이즈로 바꾸고 터치를 하고 그래픽 추가를 누릅니다. 새로운 컬렉션을 누르고 컬렉션 이름을 정해줍니다. 또 다른 이미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스티커들 모두 추가해 줍니다. 스티커 쓸 일이 생길 때 컬렉션을 눌러 불러올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